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이런 매가라든가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보합세다 아니면 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런 정비 사업 측면에서도 큰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잘 듣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호재의 영향,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시공사 선정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장점들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 대상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이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들어감으로써 악재의 영향이 크다 아니면 호재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반반으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호재의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호재의 영향이 조금 더 큰지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로 인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제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공사 선정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동의 있으면 시공사 선정 앞당기는 조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앞으로 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지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지에서는 당연히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조례 내용을 이제 개정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바로 정비사업,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이제 앞으로 당기는 이런 사업을 이제 호재를 이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이제 단계죠. 지금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 안전진단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안전진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추진 단계가 바로 추진위 설립 단계죠. 추진위 설립 단계가 이런 동의서 자체가 50%입니다. 50%를 받아야지 추진위원회 이제 설립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바로 75%의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본인의 먹고 사는 이런 이제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 작성을 안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75% 동의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이 이 조합 설립 인가로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 다음 추진 단계가 바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공사 선정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 앞으로 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로 앞당겨지면은 그만큼 이제 시공사와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시공사 자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사업 속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의서를 못 받아서 넘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측면으로 봤을 때.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나오면은 그 자금력이죠.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사업이 무산이 되는 사업지가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공사 선정 이제 지역이죠.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이제 초기 사업비 조달 등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무산이 되는 지역 이런 사업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진다. 바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죠. 조합 설립 인가로 앞당겨지면은 그만큼 사업이 무산이 되는 사업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사업의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동의서 받을 수 있는 75% 동의서 빠르게 진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굉장히 큰 이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이제 인한 무산되는 사업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시공사 이제 자금력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무산이 되는 사업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엄청난 기회의 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비사업 이제 호재죠. 정비사업 호재, 규제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에 부동산 공약 대부분은 이런 부동산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런 이제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죠. 기회의 장이 왔다. 2022년도에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에? 정비 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금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시장 정말 날개를 달고 호황으로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안전진단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다,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하기 살짝 껄끄러운 이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 뭐 30년 된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면제 카드도 꺼내 들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재건축 아파트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호황의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력이 이제 소액, 이제 자금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1억, 2억, 3억 요 정도로 이제 정말 본인의 자산 가치를 증식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 이 금액 갖고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억, 2억, 3억으로도 이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합니다. 바로 노밀집 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주택, 빌라에 투자하셨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 2022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의 영향이 더 큰 용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 부동산 시장 지각 변동. 삼각축이 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로 인해서 서울 핵심지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 내용 자체가 호재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기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용산의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좀 용산 안에서도 대형 개발 호재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국방부 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안에 삼각지역 부근에 바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악재의 영향은 바로 이 주변 일대죠. 이 주변 일대가 조금 악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용산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이제 호재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개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용산 개발 정말 이제 언제 개발되는 거야 이런 말이 무성했지만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개발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대공방어가 져야 됩니다. 대공방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교통 체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그만큼 경호 인력이 이제 뒤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 체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례로 이제 뭐 청와대가 있는 자리 보시면은 이제 그 종로죠. 종로구 위쪽에 이제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슬럼화되어 있는 동네에 이런 청와대라든가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매가, 땅값 자체를 보면은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땅값을 보면 2배, 3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왜? 그만큼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도 그렇게 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좀 호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가치는 강남보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지가 높다? 그렇지 않죠. 앞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가치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갑니다. 이제 홍제 역세권으로 들어가죠.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이지만 이런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이산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간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횡단선, 황금 노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급행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강북의 9호선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끝판왕입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바로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홍제 역세권 3점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소액으로도 정말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홍제 역세권 투자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은 재개발 예정지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완화 정책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나오면은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가격 자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정권 바뀌면 공급 활성화 정책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바로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완화 정책이 계속 나오면은 집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전에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 승부를 거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